새학기를 맞이해서 자 이제 우리 그 수학을 공부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학기에 내가 배우게 될 이 수학의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한 학기 내내 자 이걸 기억하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자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도형이네. 도형,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기 때는 도형을 주로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도형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점선면 그다음에 위치 관계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도형이라면 합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배운 다음에 자 이제 우린 2차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평면 도형을 다루게 되는데 평면 도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 그죠? 그래서 이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계속 자 심학습을 하면서 자 그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니까 자 맨 처음 배울 때부터 원을 잘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3차원에서는 이제 다면체와 회전체, 입체 도형의 요 겉넓이와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식을 다 이제 유도한 다음에요. 그 유도된 공식으로부터 자 공식을 나중에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계산에 이런 그 공식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도형 파트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도형을 배우는 게 뭐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요즘 이제 잘 즐겨서 하는 게임 같은 경우도요. 자 우리가 게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구축할 때 다 도형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 디자이너들, 뭐 예를 들어서 웹 디자이너 아니면 뭐 아키텍처럴 디자이너, 자 이런 모든 디자이너들은 이 도형을 모르면 자 어떤 그 황금 비율 그다음에 멋있는 어떤 최적화된 어떤 예술 작품을 추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자, 이 도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 이제 도형과는 다른 개념의 통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통계를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자 이제 요즘 우리가 매번 이제 뉴스나 그 지면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자료를 많이 쌓아가지고 자 얘를 우리 기계에게 딥러닝을 시켜서 이제 이게 AI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 이제 기초 단계로 이제 통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1학년 2학기 정도 됐으면 자 이제 요즘 시류에 맞춰가지고 자 이제 통계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자 데이터를 이제 크게 쌓아놓으면 데이터 간의 어떤 상관관계 패턴에 의해서 자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자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 정리된 자료를 해석해보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딱 두 개 배우네. 그래서 자 도형 배우고요. 그 다음에 통계 배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도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도형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도형, 그래서 점, 선, 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선이 이제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직선, 그 다음에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 자, 이 세 개의 단어에는 각각 자, 선이라는 공통된 글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하지만 이 세 개의 개념은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직선, 반직선, 선분을 자, 구분하는 것이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점선면이니까요. 먼저 점을 먼저 찍어 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점입니다. 제가 지금 찍는 게 점이죠. 이런 일련의 그죠? 일련의 동일한 패턴을 갖는 점을 자 이렇게 계속 찍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자 동일한 패턴의 선을 계속 그리다 보면 자 이런 선이 모여서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제가 그리다 보니까 약간 삐뚤삐뚤하고 틈이 있는데 이걸 컴퓨터로 정확하게 그리면 자 이게 모든 각과 선이 딱 맞는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자 정사각형 그렸다 이렇게. 이게 이제 면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면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그럼 이 간단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 이제 점선면이라는 개념을 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이 모여서 동일한 패턴의 점이 모여서 얘가 뭐가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이고, 이 동일한 패턴의 선이 쭉 모여서 얘가 이게 면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선이 모여서 동일한 패턴의 점이 이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또 동일한 패턴의 선을 모아서 면이 된다는 사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면이란 것은 자 이제 선으로도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또 다시 선은 이렇게 자 여러 개의 점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요 방향성을 좀 한번 양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보기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선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하면서 선을 직선, 반직선, 선분 한번 구분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구분하는 거냐면요. 자, 이 세 가지의 개념. 그래서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반직선. 그다음에 세 번째 선분을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첫 번째 직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든 반직선이든 선분이든 일단 선을 그리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점을 한번 두 개를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 점 A와 점 B가 있습니다. 직선은요, 요 점 A랑 B를 왼쪽과 오른쪽 좌우로 뚫고 무한히 진행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직선 AB입니다. 예. 따라서 직선 AB는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자, A, B를 쓰신 다음에 여기에 이 머리 위에다가 양쪽으로 무한히 진행되는 화살표를 써주시면 이게 직선 AB의 수학적 기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BA, 그래서 B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쓰고 그 위에 양쪽으로 무한히 전개되는 화살표를 그리게 된다면 이 두 개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요 두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공통점이고 양쪽으로 뻗어나간다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따라서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 되겠죠. 설령 제가 만약에 여기에 C를 찍고 그럼 이 A, B, C는 자, 이 동일한 직선 AB상에 있는 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A와 C를 적은 다음에 자, 그 머리 위에 양쪽 화살표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B와 C를 그린 다음에 똑같이 그 머리 위에 자, 양쪽으로 무한히 전개되는 화살표를 그린다면 이것도 자, AB와 동일한 의미라고 이게. 예.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의미는 결국은 직선 AB와 같은 의미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요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이제 직선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반직선은 자, 이제 한 방향으로만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이 바로 반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직선과 대비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자, 반직선은 일단 직선과는 다르게 출발점이 존재합니다. 출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예,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방향.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출발점이 있다. 그다음에 방향성을 갖는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자, 이제 직선과 대비되는 이 반직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반직선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직선이건 반직선이건 선분이건 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 점 A와 점 B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반직선 한번 AB를 그려보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자, 뭐가 필요하다? 맨 처음에 출발점이 필요하다. 출발점. 그래서 출발점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저는 A를 출발점으로 한번 정해보고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반직선을 날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요걸 이제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자, 먼저 출발점이 뭐였죠? 출발점이 A죠, A. 그죠? 요게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출발점. 예, 그래서 A를 먼저 적었다는 얘기는 요 A가 이게 출발점이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 B를 적습니다. B. 그럼 이제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B라는 것은 A에서 B 방향으로 요 방향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시한 게 반직선 AB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반직선 BA랑 반직선 AB는 벌써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왜 달라요? 첫 번째, 반직선 AB와 다르게 반직선 BA는 B가 출발점이죠. 그래서 B에서 A로 날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반직선 BA는 출발점이 B예요, B. 그래서 B에서 이렇게 A점을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고 이게, 그죠? 자, 얘를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르죠.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쉽게 이 두 개의 표현이 다르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네요. 예.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 반직선은 직선과 다르게 자, 두 가지 개념에서 틀리다. 그래서 자, 출발점이 있다. 방향성을 갖는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마지막에 이제 선분인데요. 선분은 어렵지 않아요. 선분은 자, 그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 AB 위에 자, 이제 A랑 B랑 그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선분이에요. 선분. 예.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서 근데 선분이건 직선이건 자, 이제 두 점이 필요하니까 두 점을 그린 다음에 자, 일단은 선분을 그리기 전에 자, 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직선이죠. 이게 직선이고, 근데 우리는 직선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요. 어디에만 관심을 갖냐면 자, 여기 이렇게 무한히
전개된 이 부분은 관심이 없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자, 이 점 A부터 점 B까지, 그죠? 요 사이의 거리만 우리는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게 도대체 이게 몇 센치나 되는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 관심사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고. 이게 그게 바로 선분 AB입니다. 그래서 선분 AB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점 A와 점 B, 점 A와 점 B의 요 사이의 거리, 요렇게 이제 우리 선분 AB를 표시하고요. 만약에 이게 10cm라고 한번 가정이면 10cm. 그럼 선분 A에서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데는 자, 이 거리가 10cm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선분을 BA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는데 10cm라는 얘기는 B에서 시작해도 자, A로 가면 10cm라는 얘기니까 이건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 직선, 반직선, 선분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 요 이슈 3개. 그래서 요 직선, 반직선, 선분, 요 세 개 개념을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반직선이죠. 반직선, 그죠? 반직선은 자, 출발점과 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직선과 아래에 있는 선분과 약간 대비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 그죠? 이렇게 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자, 이제 익숙했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까지 잘 정립을 했으니 자,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직선 J가 있는데 직선 J는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그죠? 네, 요게 직선 J입니다. 요 위에 점이 3개가 있네요. X, Y, Z.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자, 이 직선 J의 이 위에 자, 요 점 3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자료를 줬고요. 자,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자, 뭘 물어봤냐면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 이 각각의 개수를 다 세가지고요. 이걸 모두 합치면 이게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요. 이게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만약에 빠뜨리거나 만약에 잘못 세게 되면 자, 답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 문제를 풀면서 꼼꼼하게, 그죠?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개수를 세가지고 답을 맞춰야 되니까 자, 한번 이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출제자가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다 구해가지고 합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적어보죠. 고지고대로. 그래서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반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선분이 있네요. 네. 요거에 각각의 자, 개수를 세가지고 우리 이제 더해야 자, 이 문제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직선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직선은 이 J인데 J는 요게 직선이죠. 예. 그럼 직선 딱 봐도 하나밖에 없네. 그죠? 자, 그래서 직선을 우리가 표시한다면 자, 요 X, Y, Y, Z, X, Z가 있는 거니까 자, 이 두 개의 점 아무거나 선택해서 이어가지고 끝까지 양쪽 좌우로 쭉 무한히 늘리면 얘가 직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식하게 한번 적어보면요. 그러면 자, 맨 처음에 X, Y 요 위에 이렇게 자, 양방향으로 화살표를 표시하면 이게 직선 XY가 될 것이고요. 얘랑 같은 건 뭐예요? 그러면은 자, 직선 Y, Z도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직선 X, Z도 자, 같은 의미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적어도 되죠. Z, Y의 위에 양방향 화살표를 달아도 자, 이건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다 적으나 마나 이건 다 뭐야? 이건 다 같은 거지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직선은 이제 몇 개라는 사실을 한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반직선이에요. 요 반직선이 중요하지, 반직선. 그죠? 예, 그래서 자, 반직선의 개수를 셀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 뭐가 있다? 출발점이 있다. 출발점이 다르면 다른 반직선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방향이야 뭐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반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요. 오른쪽의 방향을 가는 반직선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반직선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 반직선을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이제 출발점이 중요한데 출발점, 그죠? 요 출발점 먼저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요 X는 출발점이 될 수 있나요?
x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반직선에 요 선을 그리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자 반직선을 그리려고 했더니 x의 오른쪽에 y도 있고 z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x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y를 보시면 y도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점으로 해서 얘를 출발점으로 하는 반직선을 그릴 수가 있나요? 그릴 수가 있네. 다행히 여기 z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z예요. z를 출발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반직선을 그릴 수 있냐 그 얘기죠. 여기서 그릴 수가 없죠. 왜? 자, z의 오른쪽에는 지금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직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z를 출발점으로는 반직선을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자, 두 개의 점 x와 y를 통해서 그죠? x를 출발점으로 하는 오른쪽으로 하는 반직선, y를 출발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하는 반직선 이렇게 두 가지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맨 처음에 x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x 먼저. 그럼 x를 출발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직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자 산식으로 한번 적는다면 자 x, y에 x부터 y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근데 얘는 뭐랑 같다고요? 얘는 x를 출발점으로 해서 방향만 같으면 된다고 해서죠. 그럼 이제 요 z 방향으로 가는 자 요 두 개가 자 같은 반직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x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 시작하는 반직선을 이제 다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y를 시작점으로 하는 반직선을 그려야 되겠다, 그죠? 그럼 y는 색깔 바꿔가지고 자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자 yz 그러니까 y를 출발점으로 해서 z 방향으로 날아가는 요 반직선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요. 그럼 이제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다 그렸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죠? 이번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걸 한번 그려볼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럼 이제 왼쪽의 방향을 잡았는데 출발점을 먼저 세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출발점 z는 출발점이 될 수 있나요? z의 왼쪽에 이렇게 xy가 있으니까 z를 출발점으로 반직선 그릴 수 있겠다, 그죠? 그럼 y는요? 당연스럽게 자 y의 좌측에 x가 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반직선 그릴 수 있을 테지만 x는 x의 좌측에 지금 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반직선을 그릴 수가 없으니 자 왼쪽으로 가는 반직선을 그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z랑 y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 우리가 반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z를 먼저 시작으로 한번 그려보면 z 자 이렇게 z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반직선을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자 z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 y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 근데 요거는 뭐랑 같은 거예요? z를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 자 x 방향으로 날아가는 반직선과 같은 의미지 이게,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이제 y를 자 출발점으로 해서 날아가는 반직선을 또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y를 시작점으로 해서 자 x 방향으로 날아가는 자 반직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은 반직선은 몇 개인 거예요? 얘랑 같은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반직선이 중요한 건요. 요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만약에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개수를 하나씩 더 세는 순간 자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얘와 얘가 같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반직선을 다 세보니까요. 반직선은 자 4개가 나오네요. 4개,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선분을 세볼까요? 선분은 뭐였죠? 선분은 자 직선 J 위에 있는, 그죠? 이 두 점의 길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길이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예요. 길이가, 그죠? 그럼 길이 한번 세볼까요? 길이. 자 길이 한번 세보면 자 그럼 이제 x랑 y 여기 이제 길이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y와 z 여기 이제 또 길이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x와 z 요 길이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길이를 한번 다 세봤더니 길이는 커다랗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1번이 xy죠, xy, 그죠? xy의 길이가 있네요, 그죠? 자 똑같이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요, 노란색으로. 네. 그래서 x와 y가 있는데 얘는 뭐랑 같다고요? 이 y, x랑 같은 거지. 길이는 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yz가 있네, yz, 그죠? yz가 있는데 이 yz는 또 뭐랑 같은 거예요? zy랑 같은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xz가 있죠, xz는 또 뭐랑 같은 거예요? 예. zx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있구나. 자, 선분은 3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선분은 3개가 있으니 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모두 몇 개인가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다 더한 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정답은 8개네, 8개, 그죠? 자, 8개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동일한 유형으로 몇 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자꾸 틀려보셔야 돼. 실수를 해야 돼. 실수를 하면서 요거를
반복 숙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실수 없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직선, 그다음에 반직선, 그다음에 선분 요 세 개의 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반직선에 대한 개념, 출발점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죠? 요걸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 하나 또 풀어볼까요? 자,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직선 K, 이제 여기서 직선 K가 바로 얘예요. 요 직선 얘가 바로 K입니다. K, 그죠? 여기 직선 K인데요. 자, 여기서 점이 지금 이렇게 5개가 있다는 사실이죠. 5개가 있다고 할 때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으는 얘기, 틀린 거예요, 그죠? 예.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보시면 그럼 이제 A와 C, A를 시작점으로 해서 C로 날아가는 점이니까 만약에 그린다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얘랑 자 AE도 자 A를 출발점으로 하니까 여기까지 같았고, E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반직선이면 자, 일단 출발점이 같고 방향이 같으면 그 두 개의 반직선은 같은 반직선이라고 했었죠. 이거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풀기 전에 여기 이제 지워주시고, 자 보시면 자 이번엔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직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전제는 뭐냐면요. 대전제는 이 K, 이 직선 K 위에 이 점 A, B, C, D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BC면 이제 요거랑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죠? 요렇게 BC 양쪽 방향 날리면 요런 이제 직선 K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DB 이번에 이제 DB니까 방향이 여기서 여기지만 우리 직선에선 방향은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 직선을 얘기하는 것일 테니까 당연히 2번도 자 동일한 표현인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문을 보시면요. 세 번째 지문은 이제 반직선이에요. 그래서 자 BD, 그럼 이제 B를 출발점으로 해서 자 D까지 날아가는 요 직선이 바로 반직선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반직선 DB는요, 요 D를 출발점으로 해서 B로 날아가는 거니까 아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방향이 완전 다르네요. 출발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이 문제에서는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이건 이렇게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다른 거지, 다른 거, 그죠? 같은 게 아니죠. 예. 자, 그럼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 자, 그럼 4번 보시면 4번은 반직선 BD와 반직선 DC의 공통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다,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반직선 BD를 보시면 B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D 쪽으로,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반직선이 얘가 되겠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반직선 DC는요. 자, 이번엔 색깔을 바꿔서 반직선 DC는 요 D를 출발점으로 해서 B 쪽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직선이 될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요. 여기가 바로 선분 BD가 되겠네요, 그죠? 선분 BD다. 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자 마지막 지문은 선분을 물었네, 선분. 그래서 선분 C이니까 여기네요, 그죠? 선분 C이면 자 여기인데 여기, 그죠? 이게 EC랑 같다. 그러면 선분 CE와 선분 CE는 요건 같은 건가요? 같은 거지. 이게 선분이라는 건 방향이 없죠. 그냥 길이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 되어서 자 이 문제는 그러면 약간 까다롭죠. 이게 정확하게 직선, 반직선, 자 선분의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라면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 문제가 바로 자 난이도로 보면은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자 기본 개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을 잘 생각해서 그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 플러스 응용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점선면을 배웠는데요. 점선면. 자, 우리가 봤듯이 자 점이 모여서 얘가 움직인 자치가 선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또 이제 선이 움직인 자치가 면이 된다. 그래서 자 면은 선의 집합이고 선은 점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 개념까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개 개념을 이제 구분했어요. 직선, 반직선, 선분.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A, B인데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호로 표시하면 A와 B의 요 머리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날려주신 게 직선 AB의 기호가 되겠고요. 얘는 뭐랑 같다고요? 얘는 자, B를 먼저 써도 자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예. 그다음에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은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직선 AB 위에서 점 A로부터 시작하여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 첫 번째 뭐가 있다?
출발점이 있다. 출발점. 반직선은 출발점이 있다. 그다음에 점 B의 방향으로 방향이 뭐죠? 예. 그래서 반직선은 이 한쪽으로만 무한히 날아가는 선이기 때문에 요 방향성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 두 가지가 여기서 딱 개념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래서 한없이 계속되는 반직선 AB인데 이는 기호를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그럼 이제 출발점을 먼저 적어. 출발점 A. 그다음에 무슨 방향으로? B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반직선 AB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선분이었죠. 선분은 길이야, 길이. 그래서 직선 AB 위에 점 A부터 B까지의 부분. 요게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분 AB인데 선분 AB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선분 AB는 자, AB의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거주면 이게 선분 AB의 길이였고 이건 이제 몇 센치 이렇게 이제 자료를 주게 되면 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 우리가 이 길이를 자,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직선, 그다음에 반직선, 직선, 반직선, 선분 요 세 개의 개념을 잘 구분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점선면과 직선, 반직선, 선분을 잘 학습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어서 이제 우리 기본 도형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까다로워요. 은근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학습하면서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자, 점선면 그다음에 이 선 중에 직선, 반직선, 선분을 잘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